그러면 또 저희 질문에 답을 해주실 우리 박재영 차장님 오늘 모시겠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아침에.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오랜만에. 네. 클로징벨 라이브 잘 하고 계시죠? 너무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아 너무 잘 되고 있어요? 너무 잘 되고 있어요. 아 진짜요? 요즘에? 안에 화제더라고. 너무 재밌습니다. 이것이 개그냐 방송이냐. 아 그래요? 저희는 정보와 재미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 명민준 씨가 또 네. 재밌게 한번 잘 엄청 잘해요. 해주시는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우리 박재영 차장님과 함께 미국 시장 마감 상황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좀 예. 주목해봐야 될 것들 정리 좀 해볼까요? 네, 어제 미국 증시는 상승을 했는데요. 일단은 이제 세 가지로 요약을 하면 중간 선거, 그다음에 다음 주 CPI, 그다음에 달러의 약세. 이게 어제 미국 증시 상승의 이제 세 가지 요인이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중간 선거가 이제 오늘 있지 않습니까? 현지 시간으로 8일인데 그렇군요. 중간 선거가 공화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지금 하원은 공화당이 무조건 승리하는 거라고 보고 있고 상원은 박빙인데 네. 그래도 공화당이 조금 더 유리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공화당이 이기는데 왜 주가가 오르냐? 이제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재정도 조금 긴축하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돈을 좀 덜 쓰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학자금 대출이라든지 우크라이나 지원 이런 거 부양책을 좀 쓰긴 썼어요. 네네. 돈을 풀긴 풀었습니다. 긴축을 한다라고는 하지만 그런 것들을 하면서 금리가 올라가는데 영향을 좀 줬다라는 거죠. 그런데 공화당이 승리를 하면 이제 긴축 좀 더 하면서 채권 금리가 떨어지고 그게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반응을 금융시장에 우호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면서 좀 올라간 거고요. 반대로 노이즈도 좀 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게 IRA 법안이잖아요. 그렇죠. 네. 어제 우리 시장을 좀 봤을 때 LG 에너지 솔루션 조금 조정을 받았고 태양광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현차가 오르던데 어제. 그렇죠. 그것도 이제 비슷한 논리입니다. 네. IRA 법안에서 이제 상원 하원이 3년 네. 이제 유예하는 법안을 상정했다. 네. 이렇게 하면서 현대차가 사실 그 IRA 법안에서 빠지면서 공장이 지금 없으니까 네. 공장을 짓는 기간 동안 수혜를 못 받을 것이다. 그런 영향 때문에 주가가 많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그 상하원이 다 저기더만 알라바마 조지아 그렇죠. 현대차 공장 있는데. 왜냐하면 압박을 계속 이제 우리 정부도 해왔고 현대차에서도 계속 해왔을 텐데 해야죠. 네. 그래서 법안 제출하면서 어제 현대차가 4% 정도 상승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만약에 공화당이 승리를 하게 된다면 사실 바이든 대통령이 이 IRA 법안 때문에 지지율이 또 많이 올라갔습니다. 네. 법안 발의하면서 그러면 공화당이 이쁘게 봐줄 리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딴지를 걸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쪽이 좀 안 좋아질 것이다. 수혜를 받는 쪽. 그래서 어제 테슬라도 6% 정도 하락을 했고 태양광의 대표 주자인 퍼스트 솔라 주가가 지금 막 엄청 많이 올랐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어제 3% 정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런 걸 보면 IRA 법안 공화당 그 중간 선거 결과에 따라서 업종별로는 조금 차별화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움직임이 나왔고요. 다음 주 이제 CPI 발표가 있습니다. 네. CPI가 사실 지난주에 고용 지표가 나오면서 실업률이 조금 올랐거든요. 그러면서 시장이 반응을 하기 시작했어요. 실업률이 올라가면 연준이 긴축을 조금 덜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기대감이 지금 있는 상황인데 네. CPI에서도 약간은 소비자 물가가 떨어질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최근 나온 기사를 보면 7.9%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7.9%가 낮은 건 아닌데 클리블랜드 연은에서 인플레이션 나우캐스팅이라는 지표를 발표를 해요. 예.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하는데 이제 그 지표는 8.1% 나올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얼마 안 떨어지는 거죠. 네. 아직도 8대. 근데 아직도 8대인데 지금 월스트리트저널에서 7.9%로 떨어질 것이다. 네. 클리블랜드 연은의 인플레이션 나우캐스팅이 지난번 그 전망을 거의 정확히 맞췄어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떨어질 것이다라고 보기에는 어렵지만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너무 아직까지 높은 상황, 인플레이션이 떨어질 거라고 보는 사람은 없거든요. 기대감이 높으면 사실 높은 수치가 나와도 시장에서는 반응을 좀 크게 안 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면서 어제 미국
시장은 좀 올랐고요.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면 사실 긴축을 조금 덜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네. 어제 달러 인덱스가 또 하락을 했거든요. 우리 원화도 예? 네. 간만에 1,400원 밑으로. 어제 네. 장중에 1,400원 깨고 내려갔고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 NDF 환율은 4원 떨어져서 더. 역외 환율은 지금 1,396원에 거래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환율이 이렇게 좀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우리 증시에도 외국인 수급에 좀 우호적일 수도 있는 거고 네. 달러가 떨어지면서 어제 빅테크들이 다 반등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애플도 중국 공장 뭐 봉쇄 이런 우려 때문에 최근 주가가 좋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0.4% 정도 올랐고요. 그리고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넷플릭스 이런 이제 빅테크들 어제 메타가 6% 급등했거든요. 인력 감원한다라고 하면서. 네. 그러니까 테슬라랑 태양광 정도가 하락을 했고 달러가 약세로 전환하면서 빅테크 주들이 오른 거. 이건 우리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인 요인으로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일단 뭐 미국 시장 그 정도 한번 정리해 보고요. 네. 우리 시장에서 좀 체크해 봐야 될 것들 뭐 있을까요? 일단 우리 시장도 낙폭과대 반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음. 이게 약간 글로벌 트렌드입니다. 낙폭과대주들. 네, 낙폭과대 반등이 빈집털이. 빈집털이 대표적인 게 지금 홍콩 시장이거든요. 홍콩 시장이 2008년 수준까지 떨어졌어요. 이제 10월달에 코로나 팬데믹 수준이 아니라 금융위기. 네 금융위기 수준 때까지 주가가 떨어졌다가 네.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죠. 뭐 시진핑 3연임 되면서 약간 좀 뭐 정치적으로 위험할 것이다. 그다음에 부동산 문제, 그다음에 중국은 이제 금리를 낮추고 있거든요. 네. 전 세계가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중국 금리를 낮추고 있으니까 외국인 자금도 굉장히 많이 빠져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그렇게 많이 떨어졌는데 최근에는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만 하더라도 홍콩 증시가 9% 지수가 9% 상승했거든요. 그래서 낙폭과대 반등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대표적인 게 이제 코로나 방역 완화 루머죠, 루머. 네네네네네. 정부에서는 그렇게 뭐 공식 발표 없는데. 공식 발표 안 하고 우리는 계속 코로나 방역을 하겠다 그랬는데 뭐 그 관련된 뭐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조금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지난주에 홍콩 지수가 막 7% 급등하고 그랬었거든요. 일단은 본토에서 저가 매수 자금이 좀 들어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 외국인 자금은 빠져나가고 있는데 홍콩이 중국 본토에서. 네, 워낙에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본토에서 자금이 굉장히 이제 본토에서 홍콩으로 자금이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네. 대표적으로 오르는 것들이 텐센트, 메이투안 이런 그 굉장히 안 좋았었던 기술주들. 근데 텐센트 매트한 그게 한참 전에 뭐 옛날 주식 같은 그 느낌이 든다. 한때 네. 잘 나갔던. 그러니까. 네. 뭐 재작년에 뭐 어마어마하게 잘 나갔다가 작년에 이제 정부에서 규제 들어가면서 엄청 많이 떨어졌는데 최근에 이런 쪽에 낙폭과대주들이 엄청나게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이거는 중국만의 이슈는 아닌 것 같고 우리나라도 네. 지금 낙폭과대 반등이 꽤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카카오뱅크 같은 실적 발표하고 주가가 많이 올랐고 아, 물론 그래요? 워낙에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어제 주가를 보면 롯데케미칼 막 화학주들 주가가 엄청 올랐거든요. 화학주들은 실적도 안 좋고 앞으로 전망도 안 좋다라고 하는데 네. 주가가 뭐 롯데케미칼 어제 7% 오르고 뭐 금호석유화학 이런 쪽들 막 급등하고 있거든요. 금호 네, 급등했어요? 어저께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잠깐. 네, 스탑 잇. 왜 이런 몸은 잠깐만요. 근데 뭐 보시면 표시도 안 날 거예요. 워낙에 많이 떨어져서. 넘어가세요. 네. 뭐 이유는 외국인 자금이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5주 연속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심상치 않더라고. 네, 5주 연속 순매수하고 있는데 5주 동안 외국인이 4조 5천억을 샀어요. 음. 그러면서 뭐 저희 투자자분들 공매도 많이들 이야기하시죠. 공매도 비중이 많이 줄었습니다. 거래 대금 대비 공매도 비율이요. 지지난주에 10%를 넘었었고 5주 전에 9.2% 정도의 전체 거래 대금의 네. 9%가 공매도였거든요. 근데 그게 최근에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그저께 기준으로 5.2%까지 감소했거든요. 절반 정도로 줄은 거죠, 공매도가. 네. 약간 이제 공매도도 계절성이 있다라고 해요.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이제 그 통계를 보면 공매도의 정점은 9월이었다라고 합니다.
9월에 정점을 찍고 12월까지는 계속 좀 떨어지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게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도 공매도가 9월에 정점이었다가 지금 10월, 11월 계속 좀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자금 들어오고 공매도 줄어든다. 이러면 생각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외국인 들어오고 공매도 줄어든다. 네. 생각나는 단어. 낙폭 과대. 이게 세 가지를 합치면 생각나는 단어. 영어 매드팩토? 세 글자. 세 글자? 네. 쇼커버. 숏커버. 숏커버. 네. 일단 뭐 금리도 오르고 조달 어차피 공매도도 대차를 해서 하는 거니까 이게 주가가 더 빠지지 않는다라고 가정하면 계속 가지고 있으면 이건 비용이거든요. 그렇죠. 숏커버 해야죠. 네. 뭐 그렇게 되면 뭐 비용만 계속 들고 더 빠지지 않는다라고 가정하면 여기서 뭐 정리하고 연말에 기관들 그 마지막 그 포트폴리오 문 닫는 게 있지 않습니까? 부크로징. 네, 부클로징. 아, 저 그 단어가 문 닫는. 클로징이잖아요. 문 닫는 거. 클로징 클로징벨 하고 있잖아. 대부분 네, 클로징.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보니까. 뭐더라? 재밌죠. 네, 오후 3시 반. 3시 30분에 네. 엄청 재밌습니다. 증시 욕바지라던데. 증시 욕바지. 욕하고 싶은 분들 모든 다 와서 다 받아준다. 채팅창에 아. 네. 뭐 이런 거 한번 컨셉 나오면 좋네. 그냥 물고 늘어지십니다. 네. 어쨌든 이제 부클로징 하는데 공매도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부클로징 해야 되는데 계속 들고 있으면 이게 주가가 올라버리면 손실도 나고 안 오르고 횡보하더라도 비용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공매도 비율이 12월까지 계속 좀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고요. 그러면서 쇼커버가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많이 빠진 것들 네. 이런 것들의 쇼커버가 들어오다 보니까 최근에 낙폭과제들 반등이 꽤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환율도 굉장히 유리한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뭐 어제 1,400원을 살짝 깨고 내려갔었고 오늘도 뭐 달러가 약세로 갔으니까 NDF가 4원 정도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게다가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내 역대 최저입니다. 외국인 주식, 한국 주식 보유 비중이 역대 최저고. 아, 그러니까 들어올 만한 룸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네. 주가도 굉장히 싼 상황이고. 그렇죠. 뭐 달러 베이스로 봤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싼 2,000포인트대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또 이제 댓글에 막 또 희망회로라고 막 또 욕을 하는 거야. 그러면 또 그거를 전혀 개의치 않고 또 받아줘. 네. 아닙니다. 그러지도 네. 않고. 뭐. 아, 회로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 네. 좋습니다. 뭐 희망회로라도 돌려야지 좀 힘든데 기분이라도 좋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삼박자가 좀 고루 갖추어지면서 네. 낙폭과대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들. 그래서 전략을 짜실 때는 뭐 물론 이제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거 갖고 계셨으면 참 좋았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최근에 이제 반등 나오는 구간에서는 낙폭과대주들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다. 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아, 이제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중간 선거 미국 이게 사실 무언가 증시에서 영향을 줄 만한 게 많이 있을까요? 우리 뭐 별 영향이 없다라는 사람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중간 선거는 다 이제 보통 이제 하원은 그 야당이 가져가고 야당이 가져가는 거고 뭐 상원은 뭐 박빙인데 그거는 정치적인 이슈는 뭐 영향이 없을 거다. 그런데 최근 주가에서 반응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어제 태양광이 이유 없이 막 하락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리고 자동차가 사실 현대차 뭐 거의 얼마 전에 세타 엔진 이것 때문에 거의 신저가였거든요. 52주 신저가, 기아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최근에 반등이 꽤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은 공화당이 하원까지 장악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 상원까지 장악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는 것들이 이제 설문조사 여론의 그렇죠. 방향이거든요. 문제가 두 가지입니다. 양면적인 부분이 있는데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는데 좋은 것부터 좀 말씀드릴까요? 안 좋은 것부터 말씀드릴까요? 우리한테 좋은 거. 전체적으로 금융시장에. 아 그래요? 좋은 것부터 가야죠 그러면. 왜냐하면 안 좋은 거는 시간 관계상 못 들으면 되니까요. 일단 긴축 재정을 하면서 네. 정부 부채를 줄이면서 이제 국채 금리가 떨어지면서 금융시장에도 긍정적인 지금 그러니까 채권 발행 많이 안 한다. 네 그러니까 공화당이 승리하면 그렇죠. 네. 공화당은 뭐 재정을 조금 이제 줄이자라는 쪽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인 시장 금융시장이 좋아질 수 있다. 지금 뭐 민주당이 돈 풀고 있는 것들 다 막을 거고 반대로 보면 이게 민주당에 무조건 딴지를 걸면서 지금 부채한도 재협상 문제가 또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지금
가지고 있는 재정이 2천억 달러 정도 남았다라고 하거든요. 2천억 달러 가지고는 한두 달 정도 이제 정부를 꾸릴 수 있다라고 해요. 이게 끝나버리면 뭐 네. 재무부 가지고 있는 현금 가지고 뭐 한 5, 6개월 정도 버틸 수 있다라고는 하는데 우리가 2011년도에 한번 경험을 해본 게 있습니다. 그렇죠. 네, 2011년도에 미국 정부가 셧다운 됐습니다. 아 그래서 뭐 연말에 뭐 공무원들 뭐 그렇지, 월급 못 준다고. 네, 했었죠. 제가 그때 미국에 있었거든요. 여행 2011년에? 갔어요. 네, 오. 신혼여행. 플렉스. 신혼여행 갔는데 신혼여행 미국으로 본토? 네, 나이아가라 폭포를 갔어요. 와. 그게 국립공원이잖아요. 네.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셧다운 돼가지고. 공무원들이 없어. 네, 공무원들이 아 없고. 진짜 그 정도예요? 네, 거기 버스가 운행하는데 버스도 안 다니고. 이제 그러면서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이슈가 있었거든요. 네. 그때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이제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 우리나라로 조금 이걸 좁혀보면 IRA 법안 때문에 우리가 사실 주도주들이 2차 전지였지 그렇죠. 않습니까? 확실했죠. 확실하게 잡았는데 어제 테슬라의 하락 뭐 이런 것들을 보면 2차 전지라든지 태양광에 대한 지원이 안 된다. IRA 법안이 뭐 지원해 준다라고 해서 이제 2차 전지나 태양광이 주도주로 올라갔었는데 네. 그 법안에 약간 문제가 생긴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에 지금 2차 전지가 계속 이렇게 좀 갈 수 있을 것이냐.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 외국인 수급 보면 정말 끊임없이 사고 있거든요. 오르든 내리든 뭐 계속 올랐지만 네. 그러면 외국인의 시각도 조금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 거라서 태양광이라든지 2차 전지에는 사실 공화당이 이기는 게 그렇게 좋은 뉴스는 아닐 수도 있다. 그런 거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IRA 3년 유예 이게 입법이 됐는데 네. 통과가 될 수 있을 것이냐. 뭐 사실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추진하고 있는 거니까 미뤄질 수도 있겠지만 공화당은 IRA를 그렇게 탐탁치 않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뭐 한국까지 뭐 해줘야 돼? 뭐 이런 생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나 이제 2차 전지나 태양광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그래도 상원에 동등하게라도 좀 가는 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라고 판단한다는 거죠. 네, 오늘 밤에 중간 선거를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하여튼 약간 공화당이 좀 우세한 걸로 나오고 있는데 네. 하원은 뭐 거의 결정된 것 같고. 네. 네. 상원은 뭐 52대 8, 뭐 48, 네. 이 정도 분위기들. 공화당이 승리할 경우 혹은 그렇지 않을 경우에 경우의 수들에 대비한 또 우리의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 해주셨나요? 좀 더 할까 시간 다 했는데 뭐 하나 더 있긴 한데 근데 그만 이제 가죠. 네. 3시 반에 들으시면 됩니다. 더 듣고 싶으면 네. 3시 반에.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호객을 하시는구나. 3시 반에 이거보다 한 5배 재밌습니다. 5배. 3.8배에서 5배. 오후 3시 반 네, 3시 3프로 TV 채널에서 보실 수 있고 그럼요. 3프로 네. TV 채널에서 볼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클로징 벨에서 우리 박정희 차장님 다시 뵙는 걸로 하고요. 아침엔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른 아침 또 저희와 함께해 주신 한국투자증권 박재영 차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3프로TV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송기령 부사장과 함께 미래대학 강의를 선보인 지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대기업의 임원진들과 기관의 큰 프로젝트로만 제공되던 깊이 있는 통찰을 최초로 온라인을 통해서 공개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다양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3프로TV 미래대학 확장판. 현상은 벌어진 거고 함의는 그 안에 들어있는 이유란 말이죠. 예측 그러셨는데요. 예측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누구보다 먼저 사회 변화를 포착하고 자신만의 전략을 수립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실 겁니다. 11월 7일까지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께는 송기령 부사장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참석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영상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네이버에서 3프로TV를 검색해 주세요.